자, 이제 우리는 상단에 있는 이 광고 영역에 대해서는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왜 안 줄었지? 자, 6, 7, 자, 자, 윗부분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클릭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JS를 안 배웠거든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셔야 가능한 얘기니까. 그럼 이제 요 밑에 거를 이제 해결을 해봐야겠죠. 자,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당장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 처음에 제목을 일단 박스가 이만했던 아이였는데 그냥 너무 크네? 줄인 거밖에 없잖아요. 제목 자체는. 높이값만 줄이시면 되고 뭐만 간격 띄우고 다른 아이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특별하게 없어요. 단 무엇만 위, 아래, 좌우 패딩이라는 개념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화면 어떤 지정된 자동으로 늘어나는 만큼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 내용물들을 처리할 것이냐 이것만 잘 컨트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이 타블렛이랑 PC 쪽에서 생각했던 아이는 뭐였냐면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더 튀어나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배치되는 자, 이런 형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4개 정도만 할게요. 5개 너무 많을 수 있으니. 자, 그럼 이렇게 내 아이들이 정리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 안에 뭐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위에 있던 것처럼 또 이 안에서 쓱 쓱 자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는 형태에서 막 진짜 완전 랜덤이라기보다는 다 디바이스별로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라면 이렇게는 안 해요. 저라면은 조금이라도 좀 쉽게 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죠. 저의 스타일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안 할 거 안 할 겁니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박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부모 따라서 좌우 패딩 들어가고 높이 값은 차후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변동되게끔 높이 값을 오토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제목 사이즈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높이값 35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즉 자, 우리는 스마트폰 사이즈로 가서 내용을 처리할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쭉 봤더니 뷰 건너뛰고 컨텐트에서 타이틀 쉐입 왼쪽에 HTML에서는 타이틀 이하이죠. 높이값 156이 아니고 아까 보셨던 35만큼이니까 35 픽셀로 줄여주고 당연히 REM도 35 픽셀에서 REM화 시켜주시고 사이에 간격을 좀 띄울까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21인데 20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마진 버텀을 20 픽셀이라고 쓰고 마찬가지 REM을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이게 귀찮아서 어떤 회사들은 그냥 온리 픽셀로 하거나 온리 REM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귀찮아도 쓰십시오. 네. 그래서 사이는 떠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컨텐트 클래스 컨텐트 에이리어 뭐 이렇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 혹시 모르니 점검을 하시고, 자, 이 이름으로 저는 쓰겠습니다. 컨텐트 에이리어를 쓸 거예요. 자, 감싸고 있는 부모에서 패딩이 이미 다 처리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로값 100% 쓸 거고요. 높이값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아서 처리되게끔 자동으로 늘어나게끔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이값은 오토, 하지만 min height 최소한의 높이값을 만들자 라고 하실 거라면은 아까 보셨던 크기 요거대로 할게요. 그냥 375 되어 있네요. 375 픽셀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그만큼 처리가 될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하시다면 넣어서 점검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수정을 한다면 애초에 컨텐트 박스 자체의 높이 값은 고정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가변성을 띄우게 하기 위해서, 같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VW로 썼는데 자식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최소한을 넣어뒀다. 뭔가 앞뒤가 문맥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둘을 상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답은 이거죠. 높이 값을 그냥 컨텐트 박스를 오토로 주고 해당하는 비율만큼 늘어나게끔 VW를 어디로 가져가면 돼요? 그냥 안에 여기다가 지우든가 min height 대신에 늘어나게 만들어 주던가 하시면 되겠죠. 딱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하신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 보시면 스마트폰 기준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엉켰네요. 껐다 키고 다시 보면, 자, 여기 처리됐죠? 어라! 되게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에 있는 아이는 더 큰데 감싸고 있는 박스가 제한이 걸렸네요. 높이 값을 제가 다 수정하지 않았군요. 자, 컨텐트 박스 감싸고 있는 박스에 타블렛에서 문제가 된 건가? 잠깐만요. 컨텐트 박스의 높이 값이 모바일 30 REM 스마트폰 V에 높이값 오토 어디서 문제가 된 걸까요?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컨텐트 박스에 아직 이쪽은 오지도 않았는데, 자, 이렇게 위치를 제가 애매하게 놓는 바람에 보이지도 않았었네요. 자,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내가 어떻게 찍을 것인지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지를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타이틀 쉐입이라고 하는 아이는 수정을 한 걸 보니까 얘랑 여기도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라면
좀 일부러 다르게 주긴 했지만,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사실은 공통 영역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용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해보시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사이즈 좀 달라도 괜찮으니까 하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애매하게 비슷하다 그렇다면 공통에다 그냥 다 때려 넣고 필요한 것만 수정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공통 영역 베이직이죠. 베이직에서 쭉 내려갑니다. 자, 어디 컨텐트 박스 안에 있는 이곳에 높이 값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정을 하시면 모두 공통적으로 이 높이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공통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이 30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 아이를 기준으로, 또는 아까 밑에 공간 좀 더 있는 것까지 계산하면 마진 버텀 20으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썼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범위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다른 거 쓰긴 했지만 사이즈를 그냥 똑같다, 공통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 쓸 필요가 없겠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을 줄여 나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이쯤 됐을 때는 이거 내가 또 썼네,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자, 아직 타블렛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컨텐트 박스도 잘 보시면 사실은 공통적인 범위에 있는, 자, 왼쪽에 놓고 공통적인 범위에 있는 아이가 굳이 따로따로 갈 필요가 없다면 또 쓸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패딩 값도 만약에 똑같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죠. 코드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에도 있겠지만 보이는 게 여기라서 그냥 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제목 부분, 여긴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도 사이즈 있네요. 근데 여기 써있는 가로값과 높이값이 가로값 똑같네요. 그럼 사실 뭐 하면 돼요? 애초에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써도 되지. 단 컨텐트 에리어는 공통 영역에 안 써놨으니까 다시 써주고, 공통 영역에서 가로값은 100% 쓸 거다. 오케이, 그렇다 치고, 높이값은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 기준으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PC 기반으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PC 기반일 때 높이값 자동으로 늘어날 거니 아니면 고정할 거니, 얘는 고정으로 갈게요. 그렇다면 148로 가자. 오케이, 그럼 얘는 148 픽셀로 가자라고 언급을 해서 써주시면 되다는 거죠.
앞전까지는 각자의 디바이스 환경별로 그냥 따로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작은 거 하나 하고 저 뒤쪽에 하나만 썼어요. 아직 여기를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밑에만 박스가 덜렁 나오는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얼른 수정해줘야겠죠. 자, 가로형 들어갑니다. 자, 가로형을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미리 아까 쭉 써놓은 이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필요 없는 거 지울 거예요. 자, 컨텐트 박스 보니까 마찬가지 가로값 있고요. 높이 값은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가로값은 겹치니까 지우고. 자, 현재 타블렛 가로형입니다. 가로값 지우고 높이 값은 그대로 갈 건데 이것도 스마트폰에 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세로형 했던 것처럼 난 자동으로 늘어날 거야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오토로 바꿔줘야겠죠. 자,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 기획했던 방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다면 뭐 마크다운이나 이런 데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누군가에게 넘긴다면 그 가이드라인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값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 또 같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잠깐 둘게요. 자, 그 다음에 패딩 여기 있는 패딩하고 난 사이즈가 똑같네요. 그럼 두 번 쓰는 거 뭐하러 그럽니까? 지웁니다. 박스 사이징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 없습니다. 자, 코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타이틀 사이즈 줄일까 늘릴까 원래는 좀 더 늘긴 했는데 에이 그냥 똑같이 가자. 색깔도 있으니까 통째로 날리고. 그 다음에 컨텐트 에리어 없던 거 생겼으니까 이건 써줘야겠죠. 클래스 컨텐트 에리어라고 써주고 이곳의 가로값은 100% 똑같은데 뭐하러 쓰니. 높이값 자 얘는 아까 위에서 봤던 알아서 늘어나게끔 할 거예요. 하지만 내용물에 따라서 늘어나게 할 거냐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그냥 오토에 민 헤이트를 아까 몇이었죠? 그냥 50RPM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하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여기 들어가 있겠죠. 자, 중간 점검 할게요. 너무 길면 좀 줄일 거라서 슥 갔더니 자, 내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단순 뷰, 이 컨텐트 박스만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인포 박스든 위에 있는 아이들은 관계없이 다 포함이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타블렛 PC라고 하는 이 범위도 공통 범위 있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갈 겁니까? 다시 우리는 타블렛으로 가져야겠죠. 자, 지금은 타블렛입니다. 타블렛에서 어디를 컨텐트 영역을 짤 겁니다. 자, 컨텐트 박스 영역인데 우리가 보는 영역 똑같이 딱 비교를 해보고 가로값 있네 또 있네 공통에 있으니까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없겠다. 지우고 전체 높이값 210으로 할 거니 아니면 뭘로 할 거니 똑같네 얘도 그럼 갈 필요 없겠다. 패딩 똑같네 박스 사이즈 똑같네 배경 색깔 똑같네 애초에 쓸 필요가 없구나. 제목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 뭐 따로 건드릴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얘도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컨텐트 에리어도 이대로 그냥 가실 거라면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즉 타블렛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쓸 게 없으니까 완전하게 사실은 삭제를 해도 되지만 그럼 못 찾아요. 여러분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주소 끝에다가 꼭 써주세요. 공통 영역에 일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왜 없지? 다른 데 있나? 라고 파악할 수는 있지만 아예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써주시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코드를 빼먹지 마세요. 빼먹으면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딘가 다른 데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진짜로 빼먹으면 못 찾는 거죠. 왜 없지?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안 썼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해서 div 이렇게 했을 때 가로값 최소 뭐 5토, 높이값 5토 이렇게라도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애초에 안 써도 그렇게 먹지만 써있는 거랑 안 써있는 거랑 내가 개념을 아예 다르게 보거든요. 자, 지금 컨텐트 하나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 그래서 타블렛 끝났고 따지면 PC로 가서 PC 부분도 컨텐트 박스에 있는 아이가 사실은 통합이랑 100% 똑같은 아이잖아요. 쓸 게 없죠. 지우세요. 지우고 타블렛 썼던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할 거 없죠.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 뭐냐, 처음부터 반응형을 잘 짜려고 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짜야 되는 아이들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저는 작은 디바이스부터 짜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기준치가 가장 작은 거, 타블렛에서 기준치가 제일 작은 거, PC 기준에서 제일 작은 거, 어쨌든 내가 디자인한 파일의 기준치를 큰 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거 기준으로 코딩을 하세요. 그 아이를 시작으로. 그러면 당장은 내가 뭐 사이즈를 변했을 때 가변성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움직일 때 툭툭이라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사이즈가 커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대로라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반응형은 구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는 뭐냐? 그 사이에 움직일 때 약간 이렇게 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지게 할 것인가, VW 단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시고, 이 잘못된 거는 이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겹치는 아이들을 찾아서 따로 영역을 만들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완전하게 공통된 범위에서 처리를 하고 정리할 것인지를 가늠을 하십시오. 이때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제가 해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통 범위, 아무것도 미디어 퀄이라고 쓰지 않는 범위는 그냥 구형 버전, 대표적인 예라서 얘를 기준으로 그냥 소위 1024 또는 뭐 1280 여러분 디자인 어떤 PC 기준에 한 아이를 기준으로 그냥 짜버리시는 게 제일 속 시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응형 웹을 막 너무 어렵다, 미친듯이 안 나온다 라는 얘기는 나올 일은 없어요. 왜? 최소한 뭐는 나오니까. 스마트폰 제일 작은 320 기준으로 고정형 딱 하나 나오고, 타블렛 제일 작은 거 고정형 딱 하나 나오고, PC 제일 작은 거
하나 나오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할만한 거죠.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상은 뭐예요? 기본 레이어 짜는 것부터가 문제니까 결국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은 그래요.